자,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4점짜리 문항을 전 문항을 해설을 할 건데 수원 수투 미적분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할 거고 일단은 이 시험을 선생님이 딱 한 줄 평을 해보면 제가 이런 말까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존나 어려웠다. 진짜 여러분들 말로 존나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왔던 것 같아. 선생님 사실 3월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풀만해 얘들아. 괜찮은 것 같아. 3월 달에만 해도 뭐 수원수도 괜찮고 뭐 미적분이나 확통화 괜찮아. 여러분 근데 평이해. 적정한 여러분들의 실력만 올려놓으면 괜찮게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구나.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는데 1.5배의 시간이 더 들었어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더 들었단 말이야. 그만큼 어려웠다. 그리고 3월에 물론 3월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지만 고3의 첫 모의고사로서 어느 정도 지표를 설정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3월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도형 문제가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도형 문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수원 수투에서도 도형이 수원 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지. 그게 도형이 쉬우면서도 어려워. 도형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도형이 어렵게 나왔고요. 미적분에서도 도형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것마저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눈을 키우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전에는 도형 문제 뭐 등비급수도 잔뜩 뽑아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1컷이 이과 기준으로 지금 81, 2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컷이 거의 뭐 10점 차이 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게 기존의 트렌드랑 또 달라지는 느낌이야. 시험이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이게 거의 2010년도 수능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등급컷이 낮게 나오는 게. 원래 보통 이과 같은 경우에는 92점, 뭐 96점 이렇게 1컷 끊기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단위로 등급이 나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단위로 등급이 나눠지고 있잖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자들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사실상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문제풀이를 하는 좀 스킬은 뭐냐면 일단 아는 거 무조건 맞춰놔야 돼. 어차피 적당히 틀려도 등급이 나오거든. 적당히 5개까지 거의 1등급 아니야. 물론 3점짜리 포함이지만 4개, 5개까지 1등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아는 것들은 다 풀어놔야 된다고. 여기서는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는 순간 끝이란 말이야. 아는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네가 아는 문제를 100%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건드려가는 거야. 네가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지금 시험 보면 여기 보면은 어려운 문제 정말 5문제 이상 있죠. 그 중에서도 한두 개씩이라도 맞아서 들어가면은 등급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9월도 이 6월 평가원이 시험이에요. 시험. 뭐냐면 수능을 위한 시험이야. 평가원 내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애들이 어려워하네? 9월은 조금 쉽게 내볼까? 아니면 더 어렵게 내봐볼까? 그러면 9월, 6월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으니 수능은 이렇게 내야지. 이런 척도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몰라, 사실은. 내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쉬워질 수도 있고. 지 맘이야. 불수능 하면은 이게 되게 웃겨요. 불수능이면 불수능이라고 막 뉴스에 떠가지고 애들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러고 물수능이면 물수능이라고 애들 어쩌라는 거냐 막 이래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절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6월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조금 더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수능으로 가면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9번부터 수원수투 9번부터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은 지금 점화식이 출제되고 있어. 우리 교육과정 용어상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화식이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 해석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아는 점화식인지 자, 사실상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를 하면서는 점화식을 더럽게 많이 배워. 그치?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아니면 또 다양한 모양 뭐 개차 수열도 배우고 축차 대입법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범위에서의 점화식 딱 두 개다. 니네가 아는 것은 등차랑 등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등차 등비의 점화식이 등장했다. 그럼 이들은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나오면 4점으로 안 내겠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3점 아니면 2점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출제가 되냐면 당연히 모르는 것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것이 수열의 귀납적의 목표이기도 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n을 1부터 2, 3, 4 차례로 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발견하는 것, 관계식보다는 이들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목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것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 출제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열심히 대입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대입하라고 훈련을 많이 시켰어. 뭐 시그마든 아니면 수열이든 열심히 대입하라고 훈련을 시켰는데 대입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대입도 못해. 하라고 하면 해. 근데 대입이라는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볼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은 AN분의 1 그 다음에 8AN이래요. n이 홀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뭐냐면 A12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얘가 약간은 신규형일 수는 있는 건 뭐냐면 보통은 A1이나 A4 앞에 걸 주고 A12 더하기 뭐 A16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더 큰 쪽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데 역추적을 하기 원한다고. 이런 스타일은 약간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나는 역추적으로 풀 건데 여기서 A1을 뭐 미지수로 놓고 A1부터 차례로 가는 방법도 있어. 계속 미지수로 12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12부터 이제는 이 수열을 역추적해 가는 거지. 그러면 역추적하려면 더 편한 모양이 뭐냐면 AN 플러스 1보다는 AN을 만드는데 AN 플러스 1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AN은 얘네들이 관계식이잖아. A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8분의 1, 8이 넘어가니까 8분의 1 AN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넣으면 나열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훨씬 편하단 말이야. 봐봐잉. A12가 2분의 1이지. 맞습니까? 그럼 A12는 여기잖아. 이게 N이 홀수고 이게 짝이잖아. 이것도 보기 얼마나 편하냐. 얘는 따져야 되잖아. 얘가 12일라면은 N이 여기로 가가지고 11이어야 되네?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12야. 다시 여기가 12예요. 여기 11로 가려면 여기 11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찾을 게 11이잖아. 여기 11이에요. 그럼 바로 홀수 가면 되는 거잖아. 짝수는 여기서 A12가 여기 있으니까.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냥 역수하면 되니까 2가 되는 거네요. 다음. 그 다음에 A10. 자, A10은 여기 10 대입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1을 여기다 2에다 곱하면 되겠네. 그럼 4분의 1. 괜찮습니까? 어차피 자연수의 패턴은 홀수 한 번, 짝수 한 번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얘 역수 치고 그 다음에 8분의 1 곱하고 이제 A8, 8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역수 치고 8분의 1 곱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제 패턴이 보이죠? 그치? 얘가 지금 2분의 1하고 2가 나왔잖아. 그치? 여기 2분의 2 등장했잖아. 그래 결국에 몇 개씩 반복이냐면은 이게 4개. 4개씩 반복인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반복의 패턴을 찾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이들이 반복의 패턴을 잘 찾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멈추고 4개씩 반복되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2분의 1 갔다가 또 다른 숫자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맞춰줘야 여기서 멈춰주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두 개까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확인을 했어. 패턴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A1과 A4는 구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맞습니까? A4는 얘랑 똑같죠? A4가 8분의 1이겠고 그 다음 A1은 4, 3, 2, 1이니까 4겠네요.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정답을 계산을 하면 둘 더하는 거니까 8분의 이게 8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미체 범위는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거기서 슬러시 합시다.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내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면은 우리 10번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둘이 방정식 푸는 거니까 로그 nx 얘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여기서 항상 자만하지 마세요. 로그 방정식은 어차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진수범위 체크해서밖에 없어. 로그 방정식을 이제 와서 틀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1단원이 이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진수범위 먼저 체크하시는 것을 1순위로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얘들아 진수범위 체크해놨으면은 그냥 세게 동그라미 쳐놔. 나중에 까먹어서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물론 지금 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냐하면 두 번째 과정에서 x의 범위가 이미 진수 범위를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로그 방정식에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틀리게 한다. 자,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됐네요.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항에서 로그 n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3 되는 거지. 얘가 1인 거지. 그럼 정의를 갖다가 쓰면은 결국엔 x 플러스 3이 n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만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방정식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얘는 사실적으로는 마이너스 3과 0을 근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놈이 맞지만 우리가 진수범위 때문에 얘를 다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는 로그로부터 탄생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까지밖에 못 그리는 거라고. 그 다음 얘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러니까 1, 2를 표시해줘야지. 여기가 1, 여기가 2, 요 사이에서 만난다란 얘기잖아요. 누가? 여기에 있는 y는 n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1 대입하면 4죠. 그 다음 2 대입했을 때 함수값 2 대입하면 10이죠. 그 사이로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한 n값은 5, 6, 7, 8, 9가 되겠죠. 얘는 다 더하라 그랬지? 더할 때 좀 센스 있게 등차 중앙이죠? 이렇게죠? 그럼 7, 5, 35로 계산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풀면서 나 그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봐. 나 이거 진짜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모의고사가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부터 아주 이제 박살을 내기 시작하죠. 그지? 너무 어려워. 선생님도 어제 자만한 거야. 어제 밤 한 10시쯤에 이미 모의고사 딱 시험지에서 살짝 보고 10시 좀 넘어가지고 슬슬 해볼까? 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애들 와서 좀 찡찡대지 않을까 했는데 와가지고 밤 잘 보는 애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훌륭하네 또 이 생각도 하고
너무 잘했어요. 자, 11번을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닫힌 공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함수 f가 있대. 그리고 그들의 함수값을 정의해주지. 자, 0과 1 사이에서 0,0을 지나고 1,1을 지나. 여기를 지나. 그리고 연속함수래. 나는 얘를 엄밀하게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어쨌든 적당한 넓이 구하는 거니까 추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 그냥 가정하는 거야. 대충 그려보는 거야. 연속함수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지. 맞습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넓이는 6분의 1이래. 여기 6분의 1이야. 그렇지? 자, 그렇게 했을 때 gx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gx는 f로 구성된 함수지. 맞습니까? 자, gx의 함수를 보면 얘는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fx의 모양으로 적당히 생긴 이런 놈이야.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그냥 fx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에서는 이제 g, x 플러스 2는 gx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주기가 2짜리인 함수죠. 자, 그럼 나는 결국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놈의 문제겠네. 근데 여러분들아, 구성 자체가 얘는 f의 평행이동의 모양이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차근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자. 얘는 출발은 y는 fx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생기냐면은 fx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내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게 y는 fx예요. 그 다음 어찌됐든 네가 대칭이동을 먼저 하든 평행이동을 먼저 하든 아무거나 먼저 해도 어차피 도착만 잘하면 결과는 똑같거든? 그러면 니네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부터 할까요? X축 대칭할게요. X축 대칭하면은 식으로는 Y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그림으로는 X축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할게. 그러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F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통째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게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주기가 2래.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이만큼의 패턴을 찾았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잖아. 맞지? 그럼 저 모양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나는 gx를 어디부터 그림을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릴 거거든. 마이너스 3부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그릴 거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런 모양이라며. 이런 모양. 대충. 그럼 주기니까 다음엔 요거고, 요거네.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주기 함수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요 한 짝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요건 6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요 동그란 놈만 알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얘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결정된 놈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결정된 놈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곡선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만큼의 면적을 결국에 여기다 갖다 탁 끼워보면 딱 들어간다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요거 6분의 1이라며. 문제에 나와 있기를 여기 6분의 1이라며. 요 사각형의 면적이 1이잖아. 거기서 6분의 1을 빼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6분의 5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하나 요렇게 한 세트가 그냥 1이야.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니까 그 요것도 1이지. 그 다음에 요 놈은 6분의 5지. 이거를 다 더하라는 게 이 문제 정답인 거라고.
알겠습니까? 계산하면은 6분의 17이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틀린 사람 몇 명 있더라? 요거는 그래도 나름 접근이 그나마 이 시험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11번부터 이런 문제 깔아놓으면 이제 아이들은 어렵죠. 아직 갈 길이 멀은데 3분의 1밖에 안 풀었는데 얘가 딱 나와봐. 그럼 어이구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모의고사 패턴이 수원수투가 22문제잖아. 그러면은 미적분이나 확통도 이제 8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5개 깔리잖아. 5개 맞니? 5개 맞겠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5문제 쉬운 문제가 뒤에 나올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어려운 문제가 빨리 등장할 거라고. 예전 같으면은 18번, 19번 이런 데서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11번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뒤에 쉬운 문제가 이미 깔려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 도형 문제는 이따 미적분은 따로 개념 해설을 안 할 거니까 지금 개념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도형 문제는 각을 가지고 풀게 되어 있어. 길이와 각을 가지고 풀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주어진 각을 가지고 어떻게 길이들을 표현하는 게 이게 목표거든. 그리고 또 심지어 도형 안에 도형이 한 개만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타라는 각을 설정한 거기로부터 다른 도형으로 세타를 넘겨줘야 돼. 그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무슨 짓을 할 거냐? 이것이 도형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길이나 각이 있어요. 주어진 길이, 각. 이거로부터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다른 길이로 보낼 거냐가 중요하다고.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방법이 3가지로 크게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기. 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기. 이거 같은 경우 중3 때부터 가지고 온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엄청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원에서 지름을 지나는 내접 삼각형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등변 삼각형 얘네들이랑 합이 좋아. 걔네들이 함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알겠습니까? 이거 굳이 그림 이제 안 그려도 되죠? 직각삼각형 있고 여기 뭐 세타고 여기 별이면 여기 별 코사인 여기 별 사인 세타 이거는 뭐 맨날 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이거 개념 여기 또 적었잖아. 3월에도 또 적었잖아. 9월에 또 나와. 수능에 100% 또 나와. 알겠습니까? 100% 나온다는 거에서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00문제, 200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100% 나오는데. 그지? 자, 그 다음 2번째. 우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려워졌어요. 도형 문제가. 왜냐하면 직각에서만 안 늘거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도형 문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사인 법칙 언제 씁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나 아니면 대변과 대각의 사이 관계가 있을 때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와 한각중 모를 때 쓰지요. 얘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랑 합이 좋아. 왜 이등변 삼각형이랑 합이 좋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2개의 변이 알려주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줄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걔랑 합이 좋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사인 법칙의 증명의 원리는 원주각이야. 여러분들 지금은 원이랑 함께 안 나왔잖아. 근데 이게 원주각이랑 나오면 각 찾기가 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원주각의 그 성질이 뭐예요? 호의 길이 같으면 중심각 크기 똑같고 원주각 크기 똑같고 현의 길이 똑같잖아. 근데 요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각을 안 보여주는데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호로부터 각을 넘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도형이 있어 적당히. 뭐 도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너무 노골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세타를 열로 준 거야. 근데 여기 이거 어쩌고저쩌고 풀으래. 세타를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여서 못 넘긴다고. 여기에 따라서 이놈과 이놈의 원주가 크기 똑같으니까 여기 세타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도형 문제에서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 도형의 성질이죠. 자, 뭐가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꼭지각에서 수직 이등분이 돼버리지. 그치?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아니면 외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죠. 그러니까 한 각이 세타면 다른 한 각은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원에 지름을 뚫는 삼각형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길이와 각 넘기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해설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알고 나면 안 어려운데 도형은 알고 나면 안 어려운데 이게 참 알기까지가 너무 안 보여. 그렇지 않니? 자, 그럼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 길이가 4, 그 다음 요만큼 길이가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AC 방향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D라는 좌표를 놓죠. 이렇게 이등변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D에서 BC 방향으로 또 여기 각이 똑같게끔 여기에다가 이 좌표를 놓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D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다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아 선생님 말을 잘 인지를 해야 돼. 여기서 봐봐, 여기도 각이 있지만 얘는 여기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거고 적당하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고. 길이들은 여기 안 붙어 있잖아. 얘네들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넘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얘가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놨을 때 코사인 세타까지 힌트를 주고 있어. 야, 여기까지 준 거면은 엔간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쓴다 얘기야. 직각삼각형에서 주겠냐고. 근데 직각삼각형 물론 있지만 만들 수 있지만 잘 안 보이잖아. 그럼 웬만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한번 쓰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3월 때도 이랬잖아. 3월에서도 이런 거 줬을 때는 그런 것도 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좀 눈치껏 푸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길이 넘기는 과정을 할 거야. 길이 넘기는 과정을 할 건데 일단 아는 건 다 쓰면 굉장히 중요해. 여기가 4야. 요것도 4지. 이등변이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도형의 성질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어. 왜 내립니까? 직각삼각형은 길이 찾을 때 굉장히 좋거든. 맞지? 그러면은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근데 요만큼은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기를 사용을 하면은 4 코사인 세타잖니. 근데 얘가 얼마냐면 8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5에서 요만큼 1을 빼버리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4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뭐가 등장한 거야?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한 거지. 괜찮습니까? 야, 그러면 다시 이등변 삼각형 등장했으니까 얘도 각 갖다가 하겠네. 그럼 내가 여기 각을 x라고 표현해 볼게. 여기랑 여기 똑같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수선회발을 내려볼까 어쩌고 하는데 x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선회발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까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여기 또 세트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형을 떼어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부분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 지금 얘를 보면 자, 크게 볼게요. 삼각형 ABC를 봤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x야. 맞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삼각형 D, B, C를 봤을 때 여기가 4, 4, 여기 X, X야. 맞나? 그럼 여기서 뭐가 힌트가 어렵잖아. 근데 여기 삼각형이 또 있잖아. 다 그려봐 이런 걸. 그리고 어차피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도형 가지고 장난 안 치거든? 정삼각형을 이따위로 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찌됐든 내가 닮은 도형을 찾기 위해서는, 비슷한 도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EBD, EBD. 자, 어떻게 그릴까? E가 여기 세타, 그 다음 B, D.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닮은 모형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뭐요? DB 어디요? DB 여기는 이제 정답이고요. D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DB가 4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넘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형을 떼어서 보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보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선생님 안 그린 거 또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요거 한 또 봅시다. 얘는 이제 각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크게 안 보여. 물론 얘네들이 닮은 건 보여. 근데 길이에 대응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방법 또 써봐야겠구나. 나는 길이를 넘기는 방법 중에 여기가 세타니까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넘길 수도 있지. 맞나? 그러면 어디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냐면은 자 DBC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세타라며. 그럼 여기도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랑 이렇게 생긴 놈이 닮으면 되겠네 결국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x가 되겠네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x 두 개 합이 얘랑 얘까지 합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2x 얘가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라는 각은 2분의 세타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x를 2분의 세타로 얻어내는 동시에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등변이 되잖아. D, 여기가 2지 2. D, 2C가 이등변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저 삼각형 봤을 때 이등변이기 때문에 X, X, D, E, C 보면은 내가 이 자리가 4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2분의 세타인 거 알았잖아. 여기도 2분의 세타. 그리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리고 이등변인 거 알았으니까 결국엔 여기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X를 놓으면 여기도 X면 여기도 X잖아.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등변과 합이 중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 솔루션을 두 개로 가를게요. 자, 무니까 공통. 자,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할게요. 모양이 딱 그러하잖아. 그지? 코사인 법칙을 진행을 하면은 4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놈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그럼 요놈 방정식을 하면은 여기는 16은 자 요거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하면 4분의 1 x제곱이죠? 그럼 2에다가 4분의 1 더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4분의 9 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이 다 제곱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지? 3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어렵다. x제곱으로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9,
그래서 x는 길이니까 3분의 8이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인 법칙에다가 백악공식을 적절하게 쓰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그림을 볼 거냐면은 삼각형 DEC 다시 가져와 볼게. 여기가 2인가요? E, D, C. 여기가 4가 있잖아. 여기 각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각을 찾는 거야. 각을 이 자리에 찾으면 2분의 세타니까. 왜냐면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얘에 대한 대변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대변이 내가 찾고 싶은 x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분의 x,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로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까? 자, x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4 사인 2분의 세타잖아. 그치? 백악공식을 쓰면은 사인 세타는 2 사인 코사인이지. 그 다음 위에는 4 사인 2분의 세타지. 그러니까 요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2. 자,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2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줬거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로 줬잖아. 맞지?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니까. 그럼 나는 코사인의 배합공식은 코사인만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왜냐면 결과가 코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해서 요놈이랑 등식 쳐서 코사인을 구하는 게 좋지요. 계산하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4분의 3이야. 따라서 결과 계산하면 역시 얘도 3분의 8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과도 도형 문제 나오고 미적분에서 그 다음에 수원에서 도형 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엔 유리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도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본인이 정답이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나 잘하면 백악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안 돼. 이거 수원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네가 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괜찮은 거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도 모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 13번을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열린 구간 0부터 닫힌 구간 1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대요. fx가 3 아니면 1로 정의된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3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래. 그리고 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 fx래. 그럼 얘는 주기가 1이란 뜻이잖아. 맞나? 근데 얘들아, 이것도 굉장히 신유형이야. 주기함수랑 이렇게 함수 주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 걔는 또 시그마랑 해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주기가 1이면은 자, 봐봐. 얘가 2, 3, 4에도 1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거 아닌 것들, 이게 아니면 무조건 3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어렵지 않아. 단순히 뭐 어떤 값이 1이고 어떤 값이 3인가가 중요해. 알겠나? 그러면 결국엔 내가 결론을 내리면 자연수면 1을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자연수 아니면 그냥 무조건 3 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근데 F의 루트 K가 얘가 우리가 더하는 시그마 안에 자연수가 되는 게 별로 없지. 맞습니까? 루트 K가 결국에는 자연수가 되려면 K가 얘가 만약 자연수가 되려면 K가 제곱수여야 되죠. 이거 별로 없는 거야. 1, 4, 9, 16 끝이잖아요. 맞습니까? 요 4개 제하고는 다 3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계산하기를 이 시그마는 3분의 야 FK 앞에 F 루트 K 앞에 K 붙어있는 거 인지해야 돼. 그러면은 1, 4, 9, 16에는 값을 1을 주고 나머지 2부터 해서 끝까지 20까지는 값을 3을 주면 되겠죠. 오케이? 쌤은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했거든? 3으로 다 더해버려. 1부터 20까지.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이걸 뺐어. 괜찮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계산하시면 19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살짝 내부 개념은 물론 얘를 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그마를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시그마가 나왔을 때 1차, 2차, 3차 지수꼴 4개 아니면 무조건 나열이거든. 공식이 있는 4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나열이야.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해야 된다면 함수가 정확해야 되는 거지. 그거까지 생각하면 이 13번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고 어려운 1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선생님 개인 생각인데 이 14번 정도면은 객관식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 설정해도 무난하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5번이죠. 15번. 근데 걔보다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도 약간 맨 마지막 문제들 안 푸는 거 있잖아. 객관식 맨 마지막 거,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15, 22번 얘들을 안 풀고 이제 다른 문제 먼저 푸는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얘가 객관식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14번이 가장 어렵게 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를 적당히 좀 분산하고 있으니 네가 유리하면은 객관식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네가 만약에 이 15번 같은 경우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다면 그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4번 정말 어려운 문제를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 얘는 두 양수 PQ와 여기부터 좀 천천히 해야지. 1교시 때 조금 빨리 했으니까 지금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좀 천천히,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쉬운 문제는 빨리,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 연속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놔야 돼. 수학은 한 번 읽어서 논리 체크를 할 수가 없다. 2번, 3번 읽어야 되지 무조건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완료시킬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했는데 가에서 벌써 어려워. 가에서 뭐라고 짓거리냐면 XGX가 절대값 X에 fx-p 더하기 qx래. 여기 교수님 너무 힘줬어. 여기부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게 보이냐고. 사실 여기에 집중하지 여기부터 전체적으로 집중하냔 말이야.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 문제를 그래도 어쨌든 해결하는 열쇠는 뭐냐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다가 해결하는 열쇠예요. 절대값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내가 x를 적당히 약분할 수 있잖아. 왜요? 적당히 약분할 수 있냐면 얘는 우리가 절대값 성질에 따라서 x를 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얘 앞에 놈 가지고는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잖아. 얘 때문에. 얘로는 케이스 분류가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도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땐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절대값 fx-p
이거 x 있어요. x p 플러스 q.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죠. 그리고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란색 쳤던 이 x들에 대해서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gx만 남길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어. 얼마나 어려워. 선생님 요거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gx는 절대값 fx-p 플러스 q 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로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연속함수라면 내가 요 함수를 오른쪽 함수라고 치고 요 함수를 왼쪽 함수라고 친다면 결국에는 g의 0값은 왼쪽에 0대입 G형은 왼쪽에 0대입한 거랑 오른쪽에 0대입한 거랑 계산해서 같은 거, 그놈이 G형이잖아. 다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연속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난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f의 마이너스 p인가요? p 플러스 q. 그 다음 얘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f의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절대값 a랑 마이너스 절대값 a랑 똑같은 숫자 뭐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은 놈 0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속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G0이 무조건 0 되는 거라고. 알겠나? 이거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달아줄게요. 이 놈이 여기로 가는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G0이 0이라는 함수값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괜찮나? 자, 그 다음 내가 gx는 이제 G0은 0이고 적당히 f의 평행이동의 절대값이라는 사실을 알겠어. 그리고 기준선이 0을 기준으로 또 마이너스 주는 것도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이건 그냥 샘플 참고만 해. 예를 들어서 f가 적당히 생긴 함수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쳐. 그러면은 얘들을 일단 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는 이런 것만 문제에 나왔었는데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걔네들을 마이너스 쳐서 밑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0이 여기라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0보다 작을 땐 다시 마이너스 또 친다고 절대값을. 그러니까 이쪽에 이놈이 내려오는 거야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고. 맞나? 괜찮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이죠.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함수가 여기서는 색채 1, 뒤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gx가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gx가 되는 포인트들은 어디냐면은 0과 닿는 포인트들에서 gx가 0이 되는 거지. 괜찮나?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gx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 값이 한 개 있대. 사실 이제 gx는 3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g라는 놈은 f의 적당한 평행이동과 그리고 절대값으로 구성된 놈이잖아. 맞지? 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f의 개형을 적당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3차의 뉘앙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래. 사실은 절대값만 있었다면 이런 애들이죠. 꺾으면 하나잖아. 근데 얘가 문제가 아니야. 꺾고 또 꺾어야 돼.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 그래, 좋아. 그럼 G는 F로 구성되니까 F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우리 맨 처음에 적어놓고 아직도 안 왔어. 그럼 어떤 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F'을 해야 되지? 그럼 F'을 하시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 그지? 적당히 인수분해가 되잖아.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 3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네. 아, 그럼 이런 뉘앙스를 띠는 친구구나. G는 얘랑 얘의 틀을 가지면서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준비해야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전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앞으로 내가 0,0을 지나니까 G0이 0이잖아. 그러니까 X축을 낄 수밖에 없다고. 근으로 X축을 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절대값의 위치도 달라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통과해버리면 절대값이 씌워버리면 미분 불가점이 일단 3개 돼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데 뚫어버리면 하나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절대값 문제들은 3차함수의 근의 개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케이스 분류를 하기를 실근의 개수로,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 그 다음에 뭐 중근 플러스 한실근일 때, 그 다음에 뭐 한실근 플러스 서로 다른 두어근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하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F의 평행이동과 절대값을 적절하게 만들어진 G가 있는데 그 G에 대해서 G는 체크 1 원점을 지나야 돼. 맞지요? 그 다음 체크 2 미분 불가가 미불점이 한 개여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염두를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체크를 하시러 가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갈게요. 케이스 1 서로 다른 세실근.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기본적으로는 요래 생겨. 맞지? 그 다음에 X축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이렇게 뚫어버렸어. 이렇게 뚫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처음에 딱 전체적으로 씌워버리면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전체적인 절대값을 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는 밑으로 다시 내려버려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럼 0이 어딘지를 한번 볼 거야. 처음에 0이 여기라고 해볼게. 0의 위치가 이 자리면 얘는 꺾어서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미분 불가점을 체크하라 그랬는데 미분점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두 개. 두 개라서 얘는 탈락입니다. 괜찮아? 그럼 그 다음 놈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또 X축이 뚫고 지나갔을 때 절대값은 이렇게 생겨. 여기서 내가 0을 위쪽으로 줘보는 거야. 여기를 줘버리면 얘네들은 0 아래쪽은 다시 밑으로 내려버려야 되는 거지. 다시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올라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점이 여기 미분 불가죠. 그 다음 여기 미분 불가죠. 두 개니까 얘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는 게 맞거든? 근데 사실 뭐 얘랑 뭐가 달라. 맞지? 얘는 그냥 1번 케이스랑 얘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은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는 등장할 수 없구나.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수 없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케이스 2 중근 플러스 한실근.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면 자, 중근은 스접하게 되죠. 내가 이제 한실근 이렇게 오고 중근 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근 닫고 한근 오는 이런 케이스 한번 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내가 0이라는 지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내가 만약 0을 요짝에 설정을 해. 그러면 얘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 불가능장이 없어요. 그렇지. 없어버리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까지 그림이 되는데 0을 요 자리에 더 볼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0이니까 얘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내려오거든? 그러면 얘는 내려와서 꺾여서 여기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요 자리가 스무스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게 올라간다고.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그 미분 불가점은 어디입니까? 요 자리에서 미분 불가점이에요. 나머지는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결국에 이런 케이스겠구나. 아, 그럼 다 풀었네. 여기서 정답을 내야겠구나. 케이스 3까지 갈 필요 없이 난 여기서 정답을 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결국엔 fx의 모양이 있잖아요. fx의 모양이 아까 이게 fx의 모양이었잖아. 그치?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0이 여기 오게끔 만들었지 아까. 이 자리에. 지금 얘는 0,0 여기 오게끔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9 나오거든? 얘를 0,0에 오게끔 만들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x축으로 p만큼 이동이니까 p가 얼마냐면은 3이죠. x축 p만큼 맞죠? 3이죠. q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지. 그럼 q가 마이너스 39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앞부서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서 위에를 살짝 쳐다보니까 PQ가 양수래. 아, 그러면은 이것도 케이스가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적당하게 얘를 봤으니까 이 케이스를 여기서 나오는 거 봤으니까 이 형태에서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거에 다른 모양이 또 있었잖아. 어떤 모양이 또 있냐면 우리는 등장시키기를 한실근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중근을 등장시켰잖아. 이번에는 중근을 등장시키고 한실근을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0은 아까 스접에서 주는 게 좋잖아. 스접에서 0을 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내가 0을 주기를 이 자리에 0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아래쪽이 밑으로 빠지겠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미불점이 여기 한 개에서 미불이 가능하겠지. 미분 불가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도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요 놈과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3,-39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모양. 요 자리. 극소가 아닌 극대 모양. 요 자리. 요 자리를 0,0으로 옮기면 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거든. 괜찮니? 그러면 얘를 옮기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옮겨야 되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7만큼 옮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 선생님 이걸 잘못 적었네요. 얘는 x축의 방향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39만큼 가야 되네요. 맞지? 요게 0,0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가고 플러스 39 올라가 0,0 되잖아. 그지? 얘는 1만큼 갔다가 7만큼 올라가면 0,0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PQ는 요 라인이었던 거네. 오케이? 정답은 8. 3번이죠? 3번에 8.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한 해설 강의를 보면 이런 거 안 찾아줘. 근데 이런 것도 봐야지. 그리고 네가 천재같이 여기서 중근 플러스 한식을 바로 때려버리냐. 3참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여기야. 문제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부터 건드리고 가야지. 누가 귀신같이 일로 옵니까?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있는데 나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걸 좋아해.
시험 볼 때 케이스 3. 이거 하면 쳐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시험에서 정답은 하나야. 그치? 이거 분석해 서술형으로 쳐주지가 않아. 정답 찍으면 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항을 만족시켰다면 더 이상 스톱하는 거야. 시험 때는. 알겠습니까? 케이스 3는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학습을 좀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체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부분만 분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에서는 특히 이렇게 다항함수에 대해서 전체 모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릇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못한 그림을 또 주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을 주는 것까지 공부했는데 거기서 한쪽 방향을 다시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줘버리잖아. 그치? 그거에 따라서 미분 불가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다 본 거야. 오케이? 네. 집에 가서 이거 음수일 때 또 해보세요. 4차일 때도 한번 해보고. 3차 나왔는데 4차 안 나올 확률 있어? 그치? 올해 어쨌든 6월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절대값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보자. 야, 이거 뭐 이거 아직 킬러 문항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킬러긴 한데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5번 맞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t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사항들이 중요해져요. 방정식이 있대. 그럼 이 방정식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인 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인 거지. 그치요? 이런 상태야. 여러분들아,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갈지 길을 설정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까지 뭡니까? 삼각 방정식이에요. t값만 숫자가 아닌 것, 이거 실질적으로 숫자잖아. 숫자라고 인지를 해봐봐. 이게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고 해봐봐. 둘 다 2분의 1 넣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건데? 삼각 방정식을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문자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나?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되고 결국에는 요놈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4파이가 되는 거죠. 코사인은 말할 것도 없지. 왜냐하면 사인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평행이동이니까 주기가 똑같겠지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게 삼각방정식의 기본이니까. 그러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t 얘는 주기가 4니까 4만 한 주기를 4만큼 그리는데 그 밑에 줄에 정의역의 범위를 0부터 4까지 가는데 4는 빠지거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4는 빠져요. 여기가 2, 여기는 1,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게 사인 함수겠죠. 그 다음 코사인 함수는 노란색으로 할게. 코사인 함수는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평행이동한 거니까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요. 여기 빵꾸고 여기는 빵꾸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공통인 t. 공통인 t가 적당히 이제 찌른다 이거야. 괜찮아? 적당히 찔렀을 때 거기 실근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알파 t, 가장 큰 게 베타 t라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가장 빨리 접하는 게 얘지. 자, 여기 실근, 여기 실근, 여기 실근,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실근.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알파 t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놈을 베타 t라 부르는 거예요. 실근의 표현을 함수적으로 준 이유는 이 t값이 바뀜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거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게 25번 문제라고.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이 예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주시고 있지? 보통은 그래.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래. 자, 그림을 무조건 그리고 해야 돼요. 빵꾸, 샥, 샥,
빵꾸. t가 요 사이에 있대요. 0은 들어가지 않아요. 0은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 그럼 뭐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t가.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요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일반화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아, 그는 알파 t는 어디냐면 요 자리가 알파 t지. 베타 t는 어디냐면 요 자리가 베타 t란 말이야.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그럼 이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평행이동의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은 주기함수라는 거. 그럼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자,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 다음 이 자리가 다 써놓을걸. 이거 1, 이거 2, 이거 3, 4인데, 자, 여기에 이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알파 t는 결국 1 플러스 어쩌고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베타 t는 4 마이너스 어쩌고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무조건 이제 1 플러스 k, 4 마이너스 k가 5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여러분들 얘를 두 번째 해석을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함수를 적당히 끊어버리거든. 4에서 적절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그림을 좀 더 연장해서 그려볼게. 얘가 사인이 5까지만 그리면 딱, 아이고 사인이 파란색인데, 사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1, 2, 3, 4, 5까지. 5, 4, 3, 2, 1. 자, 그 다음 코사인은 여기서 2분의 파이, 아니 다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멀리서 보세요. 매지가이 하세요. 보고 어떤 그림이야? 이런 모양 보세요. 여기서 교차되고 시작해서 다시 교차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럼 봤을 때 얘네들은 촥 여기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 색깔 펜을 하나로만 쓰면 여기 딱 대칭되게 보이잖아. 그렇지, 완전 데칼코마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대칭축을 찾는다면 대칭함수의 실근의 총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해석 2. 맞지? 그럼 얘는 대칭축이 x가 2.5잖아. 그리고 나는 실근을 모두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사이드 중에서 4개인데 대칭이 요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거 대칭이잖아. 다 더하는 건 아니라 요거 2개 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2.5 마이너스 어쩌고 2.5 플러스 어쩌고 하니까 결국에 합하면 5인 거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대칭함수의 실근의 총합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는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로 계산하지. 우리 이거 많이 썼잖아. 크랙스탠더에서 썼잖아. 만약에 여기 있는 실근 다 더하라고 하면 2.5 곱하기 4고, 대칭되어 있는 두 놈만 더하라 그랬으니까 2.5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5. 이래나 저래나 5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에 주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보는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니은 가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베타 0, 알파 0을 우변해 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t를 0으로 고정시킬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변을 t로 0을 고정시킬 때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함수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 여기잖아. 그치?
그럼 요 자리가 알파 t가 되는 거지. 최촉은. 그러니까 베타 t는 맨 마지막. 여기 빵꾸다 얘들아. 마지막. 빵꾸잖아. 요 자리가 베타 t가 되는 거죠. 베타 0이라고 합시다. 0이니까. 그지? t가 0이니까. 알파형, 베타형 합시다. 알파형, 베타형. 그럼 알파형은 0이라는 얘기네. 베타형은 3이라는 거네. 그러면 우변을 3으로 고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집합을 t 바 자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으로 고정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간격을 3으로 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이 간격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간격 유지를 여러분 코로나라 간격 유지하고 있죠? 이 간격 유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센스야. 객관식이나 이런 기억니은 디귿은 문제에서 정답이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t를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만 뚫어져라 보시는 거지. 음수 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음수 쪽에서도 당연히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근데 일단은 내가 참거짓을 보는 거니까 0 이상부터 보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t를 조금씩 올려봐. 2분의 루트 2까지 올려보겠다며. 그럼 조금씩 올려볼 때 보자. 얘는 주기함수고 대칭함수고 평행이동함수고 라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랬잖아.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 이 간격을 유지해서 올라가지. 맞습니까? 함수가 같잖아. 괜찮니?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만약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쳐봐요. 이렇게 t가. 그럼 알파 t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돼버리지. 베타 t가 여기가 돼버리지. 3보다 길이가 커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딱 내가 원하는 건 이 주황색까지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주황색까지, 그 주황색이 여기를 구하면 돼. 여기에 함수값을 보면 되겠네요. 얘는 0하고 1의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겠네. 이 자리는 2분의 루트 2죠. 그 t값이 거기까지 있는 게 맞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체크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맞으니까 음수 쪽도 한번 살짝 봐야지. 그 다음 체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보면 음수 쪽으로 내려가 봐. 조금 좀 모양이 그렇긴 하지만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예를 들면 주황 색깔 이렇게 대충 확인할게요. 얘가 이렇게 오잖아. 얘는요. 가장 작은 건 1보다 크단 말이야. 음수 쪽에서는. 그지? 근데 여기 맥시멈 4거든 여기. 이미 여기가 3인데 내려오면은 무조건 얘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 니에는 맞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디귿 한번 할게요. 선생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뭔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나 어제 두통이 진짜 심했거든. 왠지 몰라. 두통이 심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하기 싫다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한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흡족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알파 t1, 알파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자, 보죠. 그림 크게 그릴까? 마지막 문제니까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요. 빵 붙들어야지. 자, 얘들아. 최소값이 같을 때야. 그거 잘 번역해야 돼. 그냥 알파 t1, 알파 t2 하면 어렵지. 문자가 몇 개야. 근데 얘를 해석하기를 t1, t2는 다른 값이잖아. 다른 t 값에 대하여 최소값이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럼 잘 봐봐. 다르면서 같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라인들이잖아. 그렇지?
요 라인에 대해서는 요 자리가 알파 T1이라고 하고 요 자리가 알파 T2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거를 x 값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같게끔 이렇게 보십시다. 여기가 T1이고 T2니까 나중에 오해할까봐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 T1이기도 하고 알파 T2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그런 T1, T2에 대하여 자 T2-T1이 2분의 1이면 2라고 했어요. 여기 간격이 뭐 2분의 1이라는 건데 이 간격이 2분의 1이면서 곱한 게 3분의 1 이상 어떻게 풉니까? 맞지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근각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두근의 합을 알면은 뭐 알아서 나오니까. 근데 그런 모양이 나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양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의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나의 문자로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T2라는 놈을 가서 만나니까 이 노란색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T2가 코사인 A예요. 그 다음에 T1이라는 놈 여기서 만나잖아. 파란색에서. T1은 사인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T2-T1을 2분의 1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문자를 하나로 바꾸면서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곱을 원하지? 곱을 원하려면 당연히 제곱이지. 이건 내신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거잖아. 제곱을 해버리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지.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나오잖아. 곱한 거 나오잖아. 세타가 아니라 A. 얘가 4분의 1. 그치? 그러니까 넘겨서 계산을 하면 T1 곱하기 T2가 8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리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셔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맞는 2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이거 맞은 사람 있나요? 풀어서?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쫄아서 못 푸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도전해볼 만도 하다. 알겠습니까? 지우개가. 이거 오늘은 뭐 잡소리 할 거 없이 계속 열심히 나가야 돼. 그래야 미적분도 풀지. 선생님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더울 거를 느낄 시간도 없어.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 제 시간 안에 이거 해설을 해줘야 돼가지고. 자, 이제 드디어 주관식인가요? 주관식 넘어가서 세 문제 풀어야 되잖아. 자, 20번입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좀 쉬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죠. 자, 20번은 일단은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좀 개념을 쓰기도 조금 부끄러워. 왜냐하면 얘의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 대입. 아래 끝, 위 끝 똑같은 거 대입. 두 번째, 미분. 이게 기본이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이제 수능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은 함수로 인식. 끝이거든. 근데 3번에서 이제 어려운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미도 함수. 세미도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의 목적에 따라서 도함수의 목적은 부호 변화를 통한 증가감소 극대 극소만 조사하는 거야. 변곡점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호가 변화하지 않는 함수는 안 보고 보겠다. 이게 세미 도함수야.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의 x-2라 그래요. 그럼 원래는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2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원함수의 개형 그릴 때는 여기서 꼬부라졌다가 이과는 왜 꼬부라지는지 잘 알죠? 감소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편하게 세미도 함수로 어차피 여기에 있는 x제곱은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x-2만 그리는 게 세미도 함수야. 그럼 x-2만 그리면 2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동하지. 그럼 원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수투에서 원하는 거는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지. 알겠나? 괜찮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수접과 뜰접. 수접은 스치면서 접하는 거 우리는 수접이라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스치면서 접했다. 그럼 이 자리는 중근 또는 짝수근이 등장하죠. 스치면서 접하면. 그 다음에 뚫접. 뚫접은 뭐 함수가 있었을 때 뚫어서 접하는 걸 뚫접이라 부르죠. 이렇게 뚫어서 접하는 거.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홀수근이 나오죠. 홀수근. 뭐 삼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것까지 조금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gx라는 함수를 가볼 거예요. 자, gx는 a부터 x까지 fx-ft 그리고 ft의 4제곱 dt래.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a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극값을 구하려면 미분을 하는 게 당연지사잖아.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그냥 미분하는 건 또 역시나 당연지사야. 그 다음에 대입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내신에서 가장 많이 훈련했었던 이 자리가 x랑 t랑 섞여 있잖아. 그럼 이것을 전개하는 것은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동일하단 말이지. 그래야 미분을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걸 전개를 해놓으면 어차피 적분 안에서의 변수는 t고 전체 변수는 x야. 그러니까 x는 일단 밖으로 빠주셔도 돼. 그럼 얘를 나가시면서 전개하면서 나가시는 거야. f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마이너스 요거 하면 5제곱 되는 거죠. ft 5제곱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는 ft의 5제곱 a dt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쌤이 대입 한번 미분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입 한 번은 잘 안 쓰일 때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좀 많이 쓰여.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함수값을 알려주거든. 그치? 그럼 x에다가 아래 끝 윗끝이 동일해지는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x에다 a를 대입하면 우변 쌍빵 되는 거잖아요. 그럼 뒷방은 0이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지. 얘는 단순히 뒷방은 빵이라는 함수값을 알려주는 기능보다도 축의 위치를 알려준다. 라고 여기까지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x축, y축의 위치를 다 알려주잖아. 절편이기 때문에.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할 거예요. x에 대해 미분할 거야. 미분을 해버리면은 g'x는 자, 여기 곱셈 미분법입니다.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은 f'x 뒤에 거는 그대로 가시고요. ft의 4제곱 dt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x 쏙 들어가는 거죠. x 쏙 들어가면은 fx에다가 또 여기다가 곱해 들어가니까 fx 4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요거는 그대로 쏙 들어가니까 fx의 5제곱이죠. 아유 뭐 이런 문제 뭐 원투데이 봐요. 됐습니까? 근데 이과는 여기 그냥 쏙이라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이과는 요 자리가 2x 이렇게 나오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보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야, 이과는. 알겠지?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G'X야. 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
왜냐면 나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이거든. 그럼 오직 하나의 극값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다음 함수로 생각해봐, 편하게. 그럼 그냥 부호변환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잘 봐봐. 봐봐. 얘는 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4제곱이잖아.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적분이잖니? 얘의 인테그랄이잖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인테그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해. 알겠나? 얘는 만약에 x가 a보다 작은 숫자라면은 항상 마이너스지. 나중에 전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세미 도함수 설정을 하기를 이 친구만 f'x만 세미 도함수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간단한데 f'x가 실근이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부호 변화가 한 번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f가 등장을 하잖아. f라는 함수가 얘 같은 경우에는 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5x 플러스 3. 그래서 미분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세미도 함수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 여기 수상하다. 2차 함수네? 그러면 내가 3으로 묶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실질적으로 인수분해가 하면은 x-3 그 다음에 x-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글면 얘는 3하고 5에서 두 번 부호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한 곳에서만 극값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결국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세미도 함수에서 중근에서는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런 현상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수접하는 현상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어디서? 얘 말고 다른 이쪽 친구에서. 얘는 항상 양수라고만 생각하면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4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0이 되는 그 지점이 뭡니까? x에다가 a 대입하는 그 지점인 거죠. 그럼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는 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근이 3 또는 5가 돼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으려면은 3 또는 5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재 극값이 마지막 해석하면 2개인데 여기로 하나로 만들려면은 극값 1개로 만드는 방법은 얘네들이 중근으로 등장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a는 3 또는 5가 되셔야 된다. 그런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8.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자, 여러분들 시험에 2차 함수 안 내. 만약에 이걸 단순히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에서는 2차 함수 안 낸단 말이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안 내. 만약에 2차 함수가 등장하면은 웬만하면 미분에서는 대칭성, 적분에서도 그 다음에 적분에서는 또 한 번 공식 이거 2개로만 출제가 되는 거야. 다른 걸로는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대칭성? 이거 쓰나? 아니면은 뭐 2차 함수 공식 쓰나? 그리고서 보시는 거라고. 얘는 적분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이게 존재하도록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을 구하라 그랬더니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얘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실근이 중근이래. 자, 체크리스트 2개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각각의 중국. 위에 있는 각각의 중국. 두 개를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나는 일단 아는 함수부터 건드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요 함수를 봤을 때 얘는 홀수에 따라서 짝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다르잖아. 얘를 만약 홀수라고 해봐요. 홀수라고 하면은 얘가 0이 되는 실근은 n제곱근 64밖에 없지. 홀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얘가 64가 양수든 음수든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y는 fx를 보시는데 얘는 이차함수잖아. 맞지? 얘는 그냥 뭐 두 개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중근을 발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중근을 발산시키는 거, 이렇게 발산시키는 거 어쨌든 두 짝씩이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2번의 모순이야. 결국에 n은 짝수겠네. n 짝수. 짝수면 그게 뭡니까?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잖아. 이렇게 두 개잖아. 이차함수도 그게 두 개 나올 수 있지. 맞습니까? 이렇게는 등호가 안 되니까 이렇게 등호 줘줘야죠. 그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이야, 이거 이렇게 오랜만에 열심히 해설 강의가 어렵네요. 그러면 fx는 중근, 근이 이미 다 오픈되어 있잖아. 근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얘는 x-n제곱근 64, 그 다음 x 플러스 n제곱근 64. 이게 fx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 이거 완전 적으시면 완전 큰일 나는 겁니다. 최소값, 대칭성을 사용을 하라고. 2차 함수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64, n제곱근 64. 대칭축 어딥니까? 대칭되어 있잖아요. 대칭축이잖아요. 거기도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는 이 값은 f의 0인 거지. 알겠나? 자, 그럼 얘는 f0이니까 0 대입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2의 6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12제곱이 되는 거지. 요 놈이 이제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그리고 최소값은 음의 정수여야 돼요. 얘는 이렇게 씁시다. 존재하는 걸 보이려면 이 분수로 쓰는 게 좋잖아요. 얘가 뭐여야 되냐면은 정수인데 음수인 정수여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유지시키면 되겠지? 음수 오케이죠? 음수 오케이고 그 다음에 요것만 정수로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n이 결국에 뭐냐면은 12의 양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n이 1, 2, 3, 4, 6,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정답 25 하면은 진짜 아쉽게 틀리는 거야. 25로 틀린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케이스 분류 여기서 스타트했잖아. n이 짝수에서 스타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4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거까지 체크를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소어스토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칠판 다 지우고 가자. 칠판 다 지우고 숨도 조금 돌리고 합시다. 왜 아직 필기 안 했어요? 이거 좀 남겨줄게요. 예. 이따 지울게요. 자,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스킵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스킵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어차피 81이 1컷이니까 내가 96은 맞춰놓고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분 안에 풀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이거 끙끙 앓고 있지 말고 22번? 오케이! 딱 봐도 어려워 보여. 제껴. 아니, 그냥 들어갈 때부터 준비해. 너 안 풀어. 딴 거.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굳이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96에 딱 맞춰보란 말이야. 그래도 아이디어는 보통 기출이 출제가 되면은 30번에 지금 출제가 되면 다음에는 뭐 20 몇 번을 출제되고 그 다음에 10 몇 번을 출제되고 아이디어가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출제가 돼. 한번 등장을 하면.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혐 문제가 아니라면은 한번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설을 할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에서는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어이, 왜 3차 함수인데? 자, 가에서 fx는 0인데 나 3차야. 나 3차야.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중근 플러스 한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내가 뭐 중근을 알파라고 치고 한 실근을 베타라고 친다면 fx는 최고창은 모르지? 최고창은 모르고 a에 x-알파의 제곱 뭐 x-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에서 f의 합성함수야. x-fx 얘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 실근의 개수가 3개래. 근데 우리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x-fx가 알파거나 베타면은 0 되잖아. 그럼 얘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풀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을 풀어보면은 fx는으로 정리할게요. fx가 x-알파 또는 x-베타면은 실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좀 어떻게 설명이 불가한 부분이야. 너희들의 함수적 감각인데 여기에는 알파가 봐봐 F알파는 어차피 0이 되잖아. 그런 힌트가 있는 거잖아. 그이기 때문에 F알파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0을 얻어낼 수가 있지 또. 그치? 내가 여기에다가 X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무슨 전상이 일어나 버리냐면 F에 알파 마이너스 F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F알파가 0이지. 그럼 F알파가 되지. 근데 F알파가 또 0이지. 그래서 0이 되지. 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얘네의 근이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실근이 3개인데 2개 나왔지. 근데 여기도 형태가 2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중근이 계속 발생이 될 거고 여기서 얘들 말고 다른 한 실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괜찮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지우고 fx는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한근이니까 가장 우리가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요거야. 최고차항을 양수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알파, 베타. 괜찮습니까? 그 다음 내가 연립하기로는 이제 색깔을 좀 쓸게요. x-알파는 빨간 색깔로 그릴 거고 x-베타는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울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절편은 그냥 모르니까 적당히 그리면 돼. x절편 알파, y절편 베타니까. 그럼 잘 봐봐. 얘는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지나면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근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이미 3개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최대한 이렇게 그린다고 치더라도 이미 4개라는 실근을 가져버린다고. 최소 4개라고. 최소 4개.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최소 4개이기 때문에 탈락인 거야. 최소 4개. 탈락.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랑 알파랑 자리 바꿔볼까? 베타가 작은 근인가? 매한가지죠. 근데 한실근, 중근 해봤자 베타, 알파 해봤자 여기서 알파에서 요짓이 나오거든 또. 그럼 저 밑에가 또 만나잖아. 어차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 탈락이죠.
아,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아, 중근 플러스 한식은 이런 그림밖에 없지. 근데 이런 그림에서 중근 플러스 한식의 또 다른 그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최고차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최고차항을 음수로 바꿔버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해버리자고. 알파에 베타. 그럼 잘 봐봐. 베타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하나만 가지게 할 수 있지. 그럼 알파에서 두 개 가지게 하면 되지. 얘는 적당한 기울기 설정에 따라서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세 개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아유 젠장할 여기 이렇게 접했을 때 그랬을 때는 딱 하나만 가질 수 있잖아. 아 요게 내가 원하는 가능한 그림이겠구나. 괜찮나요? 우리가 여기서 그리면서 알겠지만 어차피 뒤집어서 바꿔서 그려도 동일한 그림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식 세우는 게 역시나 관건입니다.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얘는 y는 x 마이너스 알파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숫자들을 관계를 보는 건데 문제에서 힌트를 주기를 f1이 4고 f'1이 1이고 f'0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이들만 보면 단순 함수값으로밖에 안 보이지. 근데 문제를 접근한 다음에 이들을 관찰했을 때 잘 봐봐요. 지금 프라임을 두 개 주고 있지. 근데 프라임이 있잖아. 여기서 프라임 했을 때 결과가 1이 나왔잖아. 얘가 얘기하고 싶은 이 1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지. 왜냐면 나는 지금 기하로 풀고 있잖아. 그래프로 풀고 있는 접근이라 단순 함수값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프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접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1로 봤으니 결국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자리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다시 요 1. 요 1 같은 경우는 그러면 F'1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왜냐하면 기울기적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프라임 1보다 크다라는 얘기라고. 근데 잘 봐봐. 우리 3차 함수의 특징을 봤을 때 3차 함수는 접선이 여러분들아 점점점 여기 점점점 가파라지죠. 여기서도 절대값이 점점점 또 여기서 가파라져요. 맞습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근데 그냥 여기까지 안 봐도 돼. 여기 그림에서 봐도 돼.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얘는 이제 밑으로 빠지잖아. 점점 완만해지게 빠진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엔 음수로 빠져버려. 맞습니까? 그러면 1 앞에 0이 있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게끔 설정할 수가 없어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얘기지. 됐나요? 맞나?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1. 그렇겠죠? 그러면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이 뭐였냐면 베타가 알파보다 작은 그림 이렇게 되는 거. 베타, 알파. 그러면 봐봐. 얘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 가져야 되는데 여기 하나 가졌고 여기서 접선 이렇게 만나니까 이 자리를 1로 설정하자는 얘기지.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이상하다. 이거 맞나? 뭐가 이상합니다. 1. 선생님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이게 안 되네요. 오히려 봐봐요. 잘못 말했어요. 봐봐요.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더 작아지지. 음수 쪽으로 가면서 없지. 여기서 볼록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쌤이. 여기 이 부분 조금만 확대해 볼게. 이게 오히려 안 되네요. 이것 때문에 안 되네요. 이거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알파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1이고. 괜찮지? 그러니까 얘보다 접선의 길이 이렇게 커지는 지점도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 맞지? 얘보다 접선의 길이 빨간색보다 커지는 지점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이 맞는 거네. 오케이? 선생님 아까 내 그림을 보고 내가 착각을 해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 세우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가 y는 x-알파였는데 여기 지나잖아요. 1,4 지나잖아요. 함수가. 그 1,3 지나면 여기 x 1 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3. 그러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 괜찮지? 그러면 내가 fx에 대한 식을 세우기를 fx는 최고창 a가 있는데 a는 음수야. a는 음수야. 미러블로 아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중근 수접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몰라.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약간 고등석 상의 나머지 정리를 잘 하셔야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나는 F만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F의 그냥 알파랑 베타였잖아. 근데 얘는 이번에는 이 접선이랑 그래프를 보시는 거예요. 접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이 여기서 한근 만나지. 그 다음에 1에서 중근이잖아. 맞나? 접선과 함께 보면. 그러니까 얘는 fx랑 x 플러스 3이랑 연립을 해버리면 최고창 역시나 똑같지. 그러면서 3이 중근이고 1이 나머지 한근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x 플러스 3 넘기면서 x 플러스 3으로 묶을 수 있겠지? 묶으면은 요건 1이고 뒤에 놈은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뭐야? 야 여기 잘못 썼다. 1에서 중근이네. 그렇지? 지우개 든 사람들 지금 끝나고 10분 있어 나와요. 1에서 중근이네. 맞지? 그럼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떤 구조가 됐냐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의 구조가 됐잖아.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현상에서 얘도 그런 모양이라고. 얘도 어쩌고 곱하기 어쩌고란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된 상태란 말이지. 그럼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는 얘가 x 플러스 3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괜찮아? 요 네모칸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알겠나?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f를 모두 찾았으니까 여기 a 대입하면 f를 모두 찾은 거니까 f의 0 구하는 거죠. 상수항 구하는 거죠. 16분의 45. 정답 구하면 61. 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과가 아니라 문이과 공통 수원수투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